안녕하세요 여러분, 렌지입니다. 이번 영상은 올리브영 추천템 영상인데요. 특히 오늘은 이런 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습니다. 평소에 공들여서 메이크업을 열심히 해도 이상하게 시간만 지나면 피부톤이 칙칙해지고 묘하게 막 피곤해 보이시는 분들 있잖아요. 그런 분들을 위해 좀 근본부터 케어해줄 수 있는 스킨케어템이랑 메이크업템 활용 꿀팁을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럼 바로 첫 번째 제품부터 시작해볼게요. 먼저 첫 번째 제품은 코스알엑스 더 비타민C 23 세럼입니다. 여러분, 칙칙한 피부가 피부톤이 단순히 어둡다 이런 게 아니라 기미나 주근깨, 늘어진 모공, 얼룩덜룩한 피부톤 이런 게 전부 다 모여서 안색을 푸석하고 좀 칙칙해 보이게 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커버해보려고 평소에 메이크업 하실 때 본인의 호수보다 높은 베이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. 근데 오히려 그럴수록 다크닝이 더 극대화되기 때문에 오후가 될수록 더 칙칙해 보일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매일 사용하는 기초 제품을 활용해서 피부 본연의 맑음을 찾아주는 게 가장 첫 번째 방법인데요.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비타민C 성분 있죠? 바로 이거를 좀 잘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. 제가 예전에 고함량 비타민C 제품을 한 20대 중반쯤에 써보고 그때 좀 뒷걸음질 친 적이 있거든요. 왜냐면 우선 사용감이 너무 찐득했고 당연히 지금보다 어렵기 때문에 크게 막 이렇다 할 효과를 못 봐서 한두 번 쓰다가 말았었거든요. 근데 이 제품이 비타민C에 대한 저의 그런 선입견을 좀 깨줬어요. 이 제품의 강점이 비타민 유도체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찐 순수 비타민C가 23%나 들어있다는 점인데요. 제가 학교 다니면서 살짝 배웠던 그런 지식을 좀 꺼내보면 비타민C가 항산화에 너무 좋은 성분인데 이게 농도가 좀 높을수록 안정화가 잘 안 되기도 하고 갈변도 좀 잘 되기 때문에 항상 이런 비타민C 제품들 보면 병이 어두워요. 근데 이렇게 까다로운 비타민C 성분이 고함량으로 들어있는데도 생각보다 수분감이 있으면서 좀 쫀쫀하게 감기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. 게다가 고함량 제품인데도 저자극이라서 데일리로 무난하게 사용하기에도 괜찮았어요. 요즘 제가 이거를 밤에 스킨 다음에 얼굴부터 목까지 연결해서 사용을 해주고 있거든요. 한 일주일쯤 썼을 때부터 피부톤이 좀 환하게 균일해지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서 막 제 피부가 전체적으로 하얘졌다 막 이런 게 아니라 되게 그 목욕탕에서 잘 씻고 나왔을 때 뽀얘진 그런 느낌이에요. 그리고 또 저는 트러블이 나면 집에서 압출을 해주는 편인데 그런 흔적 같은 것도 같이 케어를 해줄 수 있어서 좋고 또 제가 여름 쿨톤이잖아요. 우리 여쿨분들 색조가 다 뽀얗고 막 하얀 느낌이잖아요. 이런 컬러들이 피부 위에서 좀 잘 표현이 되려면 베이스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단 이렇게 피부의 근본부터 맑게 먼저 잡아주면 확실히 메이크업 할 때 색조 표현이 좀 남다릅니다. 그리고 여러분 진짜 이런 고함량 비타민C 제품 치고는 가격대가 진짜 괜찮은 거거든요. 전 처음에 이거 가격 듣고 어떻게 이 가격이 이렇게 형성이 됐지 하고 좀 찾아보니까 전 몰랐는데 이게 아모레랑 코스알엑스랑 같이 공동 개발한 제품이더라고요. 아무래도 베테랑 스킨케어 맛집들끼리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대가 좀 합리적으로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. 이거 이렇게 이번 8월 올영픽 세일 기간에 구매를 하시면 약 25% 할인된 가격 17,200원에 가져가실 수 있거든요. 게다가 이렇게 마스크팩이 같이 구성된 기획 세트라 진짜 완전 가성비 그 자체입니다. 무엇보다 제가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좀 변화가 생기는 게 잘 느껴지고 보이니까 어느새 막 홀린 듯이 자동으로 손이 막 가더라고요. 이제는 제가 이런 항산화 제품들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면 좋을 시기인데 이렇게 딱 너무 잘 맞는 제품을 시기적절하게 만나게 돼서 요즘 스킨케어 하는 게 아주 즐겁습니다. 그 다음에 여러분, 우리 피부 좋은 분들 살펴보면 일단 피부톤이 균일해요. 그래서 안색이 깨끗해 보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피부톤을 고르게 만들어주는 건데요. 그러면 일단 피부에 열을 잡아줘야 합니다. 열이 많으면 붉은기가 올라와서 피부톤이 얼룩덜룩해질 수밖에 없거든요. 저도 열이 좀 많은 사람으로서 평소에 좀 열을 내려주기 위해서 진짜 다양한 방법으로 스킨케어를 해주고 있는데 가장 좀 자극 없이 시원한 느낌을 좀 오래 가져갈 수 있는 건 모델링 팩이에요. 모델링 팩은 고무팩이라고도 하는데 좀 차가운 성질을 가진 팩이에요. 피부과나 관리샵에서 마지막에 진정 관리해줄 때 꼭 이렇게 해주는 팩 있잖아요. 요즘은 또 집에서도 많이들 하시는데 저는 모델링 팩으로 제일 유명한 린제이 쿨 티트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근데 모델링 팩의 큰 단점이 바로 좀 귀찮다는 거. 그래서 저도 늘 이렇게 대용량으로 구비는 해놓지만 귀찮아서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. 근데 좀 사놓은 게 아까워서 이제 올 여름부터 되게 부지런히 쓰고 있는데 피부 열감을 확실히 쫙 내려주니까 피부톤이 좀 눈에 띄게 맑아지더라고요. 그리고 특히 지복합이나 수부지분들이 이 모델링 팩을 활용하시면 더 좋은 게 여름에 세럼이나 기능성 앰플들 좀 레이어링 하다 보면 답답하잖아요. 근데 그런 앰플들을 좀 듬뿍 발라주고 이 모델링 팩을 해주면 모델링 팩이 앰플의 증발을 막아주면서 유효 성분들이 좀 쏙쏙 흡수되게 도와주기도 하고 이 모델링 팩의 규조토 성분이 피부 노폐물까지 같이 흡착을 해줘서 굉장히 개운하고 좀 산뜻하게 기초 케어를 마무리할 수 있어요. 특히 햇빛 받고 좀 장시간 외출했을 때는 꼭 해주려고 합니다. 모델링 팩 종류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처음 해보시는 분들을 위해 약간의 좀 팁을 드리자면 차가운 물로 할수록 확실히 쿨링이 오래 가고요. 처음에는 좀 당연히 어려울 수 있어요.
그래서 여기 적혀진 비율대로 먼저 시도를 해보시고 차차 맞는 비율을 찾아가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좀 처음에 엉망진창이어도 최대한 스피디하게 빠르게 그냥 얹어버리세요. 굳어서 다 하지도 못하고 버리는 것보다 훨씬 낫거든요. 그리고 이 린제 제품들은 올리브영에서 1회분으로 판매를 하고 있어서 한 번쯤 좀 트라이 해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모공이랑 탄력 관리도 안색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 아시죠? 탄력이 좀 저하돼서 모공이 이렇게 세로로 늘어져 버리면 피부도 좀 두꺼워 보이고 처져서 굉장히 칙칙해 보이거든요. 그래서 또 최근에 제가 이 모델링팩 말고도 콜라겐 팩에 관심이 좀 생겨서 두루두루 사용을 해보고 있어요. 요즘 주변에서 좀 많이 보셨겠지만 콜라겐 팩은 시트 자체가 좀 앰플을 굳혀서 만든 겔 타입이라 냉장고에 넣고 썼을 때 일반 시트 마스크보다 시원한 느낌이 훨씬 오래가고 에센스가 막 뚝뚝 떨어지거나 흐르지 않아서 굉장히 좋아요. 그리고 이렇게 제거를 했을 때도 피부 위에 좀 에센스가 찐득하게 남는 느낌이 덜하기 때문에 비교적 좀 깔끔한 느낌이 드는 게 장점이에요. 이거는 일반 시트 마스크랑은 좀 다르게 최소 1시간 이상을 사용해서 마스크가 투명해질 때까지 붙여서 유효 성분들을 흡수시켜주는 게 특징이에요. 그래서 확실히 일반 시트팩보다 모공이나 탄력 관리에 집중을 해줄 수 있는 홈케어템입니다. 이렇게 두 가지가 제가 요즘 좋아하고 잘 쓰는 제품인데 먼저 이 바이오던스는 저의 첫 콜라겐 마스크예요. 저번에 선물로 보내주셔서 써보게 됐는데 메디앤서 제품보다 조금 더 흡수되는 시간이 길어요. 제 피부 타입 기준으로 기초를 에센스까지 바르고 사용했을 때 한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면 좀 투명해지더라고요. 근데 이거는 피부 타입이나 기초 루틴이나 환경에 따라서 흡수되는 시간이 사람마다 완전 다르기 때문에 좀 많이 건조하신 분들은 저보다 빨리 떼어내셔야 할 수도 있어요. 이 바이오던스를 수면팩으로 활용하면 좋다고 해서 저도 그렇게 활용을 해봤는데 제가 권장 시간보다 조금 더 잠을 오래 자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뗐을 때 좀 많이 달라붙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수면팩으로 활용하실 분들은 이거 마스크팩 하기 전에 기초를 좀 크림까지 탄탄히 한 다음에 사용하시고 주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특히 건조하신 분들은 더더욱. 그리고 이 메디앤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촉촉하게 적셔진 느낌인데 그래서 그런지 바이오던스보다는 살짝 조금 더 미끈한 느낌이에요. 근데 붙이고 좀 시간이 지나면 안착이 잘 되는 느낌인데 밀착력이나 얼굴 모양에 조금 더 잘 어우러지는 건 바이오던스가 훨씬 좋았어요. 그리고 메디앤서가 조금 더 흡수가 빠른 편이라 좀 더 데일리하게 사용하기는 좋았지만 이거는 수면팩으로 활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. 무엇보다 이거는 쿨링 기능에 더 집중이 된 팩이라 바이오던스보다 확실히 시원한 느낌이 훨씬 오래가고 여기에 또 피지를 흡착해주는 성분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마무리감이 조금 더 산뜻하고 개운한 편입니다. 그래서 이 바이오던스는 한 10일에 한 번 정도? 스페셜한 케어가 필요하겠다 싶을 때 사용을 해주고 메디앤서는 한 주에 한두 번 정도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. 콜라겐 팩들이 좀 가격대가 있긴 하지만 한번 써보시면 시트팩보다 확실히 손이 더 잘 가거든요. 쓰고 나면 피부를 더 쫀쫀하게 잡아주는 느낌이 확 들어요. 저처럼 피부과 시술을 잘 안 받으시는 분들은 이런 홈케어템들로 좀 신경을 써줄 수밖에 없는데 피부과에 쓰는 돈보다 비교적 좀 가성비로 신경 좀 쓴 듯한 스킨케어를 해줄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콜라겐 팩 종류들은 뭐 올영 세일 기간이나 유튜버 분들 좀 공부하실 때 이럴 때를 좀 노려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메이크업템인데 먼저 눈가에 칙칙함을 좀 잡아줄 수 있는 제품이에요. 눈 주변이 칙칙하면 전체적으로 안색이 좀 퀭해 보이거든요. 그래서 저도 메이크업 할 때 다크서클 톤 보정을 먼저 살짝 해주잖아요. 그때 종종 사용하던 제품이라 영상에서 한번 보셨을 거예요. 샤이샤이샤이 바나나 컨실러 아이크림입니다. 저는 이거를 생얼에 좀 가볍게 사용해준다거나 다크서클 1차 커버용으로 사용해주고 있어요. 이거 자체가 막 커버력이 막 엄청난 제품은 아니에요. 안색을 좀 환하게 밝혀주는 정도인데 이거를 왜 좀 추천해드리냐면 일단 이런 종류 중에서 제형이 가장 좀 촉촉하게 나온 편입니다. 제가 눈밑주름이 좀 있는 편인데 그냥 별다른 도구 없이 손가락으로 슥슥 피기만 해도 들뜸 없이 잘 발려요. 그래서 사용이 크게 어렵진 않은데 양을 좀 많이 얹으면 살짝 밀릴 수가 있어서 소량만 사용해서 펴발라주셔야 합니다. 눈 밑에 바르는 톤업 크림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눈 주변을 좀 케어해줄 수 있는 성분도 같이 들어있어서 낮에 바르는 아이크림 대용으로 사용해주시면 좋아요. 그 다음에 또 요즘 날씨 여름이다 보니까 너무 습하고 저 같은 지복합 분들은 유분이랑 습기에 막 베이스가 무너져서 번들거려가지고 막 안색이 막 칙칙해 보일 때가 있잖아요. 그럴 때 조금 이렇게 기름진 인상을 잡아주면서 칙칙한 느낌을 좀 빠르게 보완해줄 수 있는 메이크업템 두 가지를 골라봤는데요. 먼저 첫 번째는 라네즈 네오 블러링 피니쉬 파우더입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네오 쿠션보다 이게 더 물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저 예전에 잘 쓰던 그 바이테리 파우더 아시죠? 그거랑 사용감이 굉장히 비슷해요. 이게 저 평소에 잘 쓰는 그 이니스프리 포어 블러 파우더 있잖아요. 그것처럼 피부를 막 뽀송 뽀득하게 막 잡아주기보다는 좀 촉촉하게 수분감이 살짝 있는 느낌이에요. 그래서 평소에 파우더가 너무 건조해서 사용하기 힘드셨던 건성분들이나 속 건조가 좀 심한 수부지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이게 앞에서 말한 것처럼 막 엄청 뽀송하지는 않지만 제형에 비해 좀 신기하게 유분을 잘 잡아주면서
주면서 좀 피부를 좀 매끈하게 잡아준다고 해야 되나? 그리고 무엇보다 휴대성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. 이게 가루 파우더를 쿠션처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왈칵 쏟아질 걱정이 없고, 보통 우리 메이크업 끝날 때 집에서 파우더 처리하고 밖에서는 팩트 같은 고체 제형으로 유분 이렇게 많이 눌러주곤 하잖아요. 근데 팩트는 좀 자칫하면 오히려 좀 피지가 더 도드라질 수 있고 유분이랑 좀 이렇게 뭉치기가 쉬운데, 이거는 가루 타입 파우더라서 팩트보다 좀 훨씬 자연스럽게 마무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. 이걸로 밖에서 유분 잡을 때 좀 팁을 드리자면, 퍼프를 좀 둥글리면서 파우더를 묻혀줍니다. 그리고 바로 이렇게 얼굴에 갖다 대지 마시고 퍼프를 좀 가볍게 구겨서 파우더를 고르게 분배를 해주세요. 이 상태에서 톡톡 스치듯 두드려주면 유분이 좀 깔끔하게 잡히면서 정돈이 돼요. 조금 아쉬웠던 건 이 퍼프가 개별 판매를 안 하더라고요. 여분 퍼프를 좀 팔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마지막 추천 제품은 더샘 컨실러 펜슬인데요. 이거 리수 언니가 좋다고 칭찬을 많이 해서 저도 이렇게 좀 컬러별로 구매를 해봤어요. 확실히 펜슬이다 보니까 휴대성도 좋고 활용도가 높아요. 제가 다른 컨실러 펜슬도 갖고 있는데 이게 가격도 저렴한 편이고 제형이 너무 묽지도 그리고 또 너무 하드하지도 않은 편이라 이런 컨실러 펜슬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도 비교적 좀 쉽게 사용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. 이거 파우치에 하나씩 챙겨놓으면 밖에서 눈 주변 칙칙해졌을 때 부분 밝혀주기에도 좋고, 그리고 또 이런 코 밑 있죠? 이런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 붉은기가 잘 올라와서 얼룩덜룩해 보일 수 있는데 이렇게 좁은 영역에도 편하게 좀 터치를 해줄 수 있어서 좋아요. 그리고 저는 파우치에 이런 작은 팁 브러쉬를 좀 챙겨 다니는데 이게 국소 부위 수정할 때 펜슬이랑 같이 쓰면 좋거든요. 유분이 좀 많이 올라오거나 메이크업이 번진 부분은 깨끗한 부분으로 한번 쓱 닦아준 다음에 펜슬로 수정할 부위를 좀 넓게 발라주고 또 사용 안 한 뒷면으로 이렇게 두드려주면 됩니다. 저는 0.5, 1.0, 1.5 이렇게 세 가지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활용되는 부분이 다 달라서 가능하시면 컬러별로 구비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오늘 안색을 좀 화사하게 밝혀줄 수 있는 아이템들을 소개해드려 봤습니다. 근데 오늘 제가 보여드린 아이템들 물론 좋지만 무엇보다 잘 자고 잘 먹고 잘 쉬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시죠, 여러분? 물론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인 거 알아서 저도 그렇게는 잘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들만큼은 잘 먹고 잘 쉬고 일상이 좀 편안하셨으면 좋겠네요.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, 그럼 저는 이만 여기서 사라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